안녕하세요. 신승주의 팩트폭행 진행자 홍보의사 신승주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하루 종일 추웠는데 요즘은 낮이면 외투를 벗고 다녀도 될 만큼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커진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이 혹시 감기 걸리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지난 4화를 녹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어져 오던 여러가지 논란과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5월 9일 조기 대선 또한 확실시 되었는데요. 빨간 장미가 곱게 핀 따스한 어느 봄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희망찬 미래를 기다려봅니다. 또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 한의계에도 하루빨리 불어오길 기대하며 신승주의 팩트폭행 제5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의계의 재미난 사람들 또는 신기한 사람들 또는 한의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줄 분들 모시고 인터뷰라는 코너죠. 인터뷰 한의 꿀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예, 오늘 모셔볼 분은 한의계의 주요 소송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에요. 최근에 법제이사님 되셔가지고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분인데요. 저희 전선우 법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선 이사님 모셨는데 지금 이제 이런 레코딩은 처음이셔갖고 약간 신기해하고 계세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얼떨떨합니다 그냥. 예, 저희가 최근에 뭐 다양한 소송 이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왜 맨날 지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서 한번 모셔봤어요. 네. 예, 저랑 같이 참고로 전선 의사님은 저와 같이 협회에 들어오신 어떤 공채 동기입니다. 네. 네, 항상 그래서 저도 이제 묻게 되는데요. 협회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우선은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협회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놀랍니다. 이렇게 원래 앞에 나서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조용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슈 파이터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의사로 좀 이렇게 길게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적지 않은 한 10년 정도 되는 생활을 이제 한의사로서 있다 보니까 의료인으로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양의사들의 억지 주장이나 회방 같은 게 이게 굉장히 평온한 제 마음에도 이제 화를 좀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능력은 되게 미천하지만은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협회나 뭐 어디든 이렇게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10월달이었나 9월달이었나 그때쯤 이제 협회에서 아콤에 공개 모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 지원을 하고 또 그때 저를 좋게 봐주신 이제 회장님이나 기존 임원분들께서 이제 뭐 픽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협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네. 저랑 같이 이제 면접 박석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한의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빡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너무나 많은 폄훼 뭐 꼼짝없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그런 분노가 저의 어떤 협회를 하게 된 좀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면접을 같이 봤었으니까 소송이나 어떤 그런 법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한의사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뭐 소송이라든지 뭔가 법리나 법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게 되셨나요? 네, 우선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진짜로 잘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의료인으로서의 권리를 이제 법원이 계속 제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 도대체 법원이 뭔 생각인가 이러면서 해당 판결문을 좀 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그 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의사들 중에 진짜로 민법, 형법 이런 거에 관심 있어가지고 학생 때부터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아유, 그런 사람도 네,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 따로 법을 제가 공부를 진지하게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거를 잘 아는 건 아니고 관심 있었던 분야, 이제 특별히 좀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계속 지고 있었던 의료기기 관련 소송 이쪽을 좀 더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그거 외에는 거의 뭐 일반 한의사분들과 뭐 같은 수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법조계 인맥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아, 확실히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어떠한 법리나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 한번 들어봤을 때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또 모셨어요. 같이 좀 배우려고. 근데 우리가 소송을 걸면은 이겨서 뭔가 기분 좋은 소식보다 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요거 뭐 그냥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왜 지는 걸까요? 일단 먼저 소송을 딱 걸면은 네. 되게 이렇게 후련합니다, 뭔가. 왠지 이길 것 같고, 그렇죠. 보건복지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는데, 여기서 이겨버리면 다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소송을 걸 때는 되게 후련한데, 그렇죠. 법 앞에 우리는 되게 막 평등해 약간 이런 거. 한의사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소송이거든요. 네. 의료인으로 이걸 왜 못해? 그러고 소송을 하는 거고, 당연히 내 마음을 판사도 알아주고 이걸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근데 뭐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이제 어쨌든 결과는 지금 많이 좋지는 않잖아요. 뭐 이긴 것도 조금 있고 그쵸.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안 좋았던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후폭풍이 조금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소송을 왜 지냐? 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의사가 이걸 왜 못해.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나름 편견을 가지고 있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사법부나 이런 곳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쪽 근거 자료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빈약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우리의 주장은 더 타당하지만은 그 타당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뭐 소송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회사를 할 때 사실은 변증 체계를 뭐 중요하게 배우긴 하지만 변증을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중요하게 안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한방 원리, 뭐 한의학적 원리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면 되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맞나요? 그렇죠. 한방 원리를 저는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또 한방이란 단어는 좋은 거 아니니까 우선 한의학적 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또 경거망동했네요. 한의학적 원리. 네네. 아무튼 그 한의학적 원리가 우리의 발목을 좀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 원리를 좀 떨쳐버리면 좋긴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떨치고 싶다고 떨쳐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언급을 했을 때 이제 너무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내용을 그냥 책 읽듯이 쭉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은, 이제 거기 언급한 내용 중에 법원이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항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학문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한방 원리, 한의학적 원리가 이제 그 학문적인 원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가 의료법에 처음 나왔을 때도 의사들은 이제 서양학적인 그런 원리로 치료하는 사람들이고, 한의사들은 한의학적 원리로 치료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사실은 어떤 정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컬에서는 뭐 사실 그 의미가 점점 좀 무의미해지고 희미해져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법리적 판단할 땐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요. 한의학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패소할 때마다 도대체 그놈의 한방 원리가 뭐냐 라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이 한의학적 원리 약간 좀 그런 관점으로 많이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우리 발목을 잡나.
하지만 이제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냥 한의학적 원리가 가장 중요한 잣대로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가장 중요한데 대법원에서는 아직도 어떤 기준으로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뭘 가지고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보겠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다양하게 보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의학적 원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문도 있고, 그다음에 한의학 육성법 같은 거에서도 학문적 원리를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하급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의사의 의료 범위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어쨌든 학문적인 원리를 면허 범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많은 소송이 있었는데 거의 우리 측의 그 한의학적 주장? 한의학적 주장이 좀 이상해요. 어쨌든 우리 쪽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준 그런 그 판례가 거의 헌재 5종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헌재 5종이라는 게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세극등 검사, 그다음에 굴절검사, 시야검사 이렇게 5종류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다서 예를 든 게 안압측정기거든요. 그래서 안압측정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주장을 했고 이게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졌는지 그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은 옛날에도 안압 측정할 때 안압이 높으면 하는 건 당연히 녹내장이잖아요. 그렇죠. 녹내장이랑 비슷한 녹풍내장이라는 이제 병명을 가지고 있죠. 이거 옛날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안이비누까 뭔가 네.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녹풍내장을 진단을 하는데 눈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그 눈에서 그 손에서 느껴지는 그 압력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주관적으로 안압을 측정했어요. 그 맥집듯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높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바로 이게 안압 강화를 하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간허나 신허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변증 과정을 거쳐서 간을 보호하고 신을 보호하고 이런 식의 치료를 했다. 그게 이제 한의학적 치료. 요게 이제 한의학적 이제 진단 방법, 녹내장, 높은 그렇죠. 내장을 진단하는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게 예전 동의보감에 실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절진하는 거를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느꼈는데 그냥 요거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뽑아준 게 그냥 안압측정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압측정기가 별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손대고 우리가 느꼈던 거를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오차범 이제 주관이 어느 정도 섞여 있으니까 손으로 되는 거는 그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하고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게 안압측정기다. 그러고 양방의료행위라고 하면은 녹내장을 진단한 다음에 바로 이제 안압을 강화시켜주는 그렇죠. 뭐 안약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치료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거랑 다르다. 우리만의 변증 과정을 거쳐서 간허, 신허를 보고 간을 보고 신을 보는 치료를 한다. 이런 식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그 안압 측정기를 진단의 일부분 이걸 가지고 진단을 해버리면 그 양방의료행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그게 바로 판례에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정 카드죠. 함정 카드. 참 그걸로 바로 진단할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아무튼 안압 고안압을 가지고 이제 바로 녹내장 안압을 내리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양방의료 행위를 따라한 거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게 사실 웃긴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우리는 이걸 썼고 네. 우리만의 변증 과정을 중간에 덧붙인다. 그리고 그 안압 측정기는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진단 방법 중 하나인 절진의 일부분이다라고 했거든요. 저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원장님께서. 근데 그거를 거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저는 그 논리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에 있을 소송도 우리만의 방법으로 그 기계를 해석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계값은 솔직히 한의사들도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은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은 양방 기계를 그냥 양방 기계라고 하면 좀 싫겠네요. 의료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을 쓰는 거죠. 보조적인 수단을 쓰다기보다는 의료기기를 그냥 그 기계가
기계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의사나 한의사나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걸 우리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연구도 덜 됐고 우리 안에서의 합의도 덜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외부 법원이나 행정부에 이렇게 공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결과값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 기계를 옛날에 있었던 막문문절의 진단법과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변증 과정을 더 추가시키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약간 그런 식의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의 뭔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뭔가 궁금한 거. 소송에 걸리거나 우리가 이제 좀, 이거 소송 걸어야겠다. 이러면 협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일단 소송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초기에 바로 변호사나 이런 법을 좀 잘 아는 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기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그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부터 그 말을 맞추고 이렇게 좀 가이드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협회에 연락하시면은 바로 상금 변호사님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 로컬에 있는 변호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한의사 상담을 해오고 한의사 소송을 진행하셨던 상금 변호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변호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서 질문이요. 저희가 상금 변호사님 네. 일 많이 하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죠. 정말 많이 하시죠. 뭐 그 자문이라든지 그렇죠? 네. 전화기를 놓칠 못하시죠. 그러니까 상담이 하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상금 변호사님 놀고 계신 게 아니고 항상 이러한 일로 바쁘십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직접 소송에 참여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외근도 많이 나가시고 오면은 또 전화 상담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법무팀에서 검토해야 될 서류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상금 변호사님이 전부 다 또 검토 한 번씩 하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금 변호사님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럼 하던 얘기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상금 변호사님한테 어쨌든 이렇게 초기 대응에 대한 가이드를 좀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수사 단계에서 살짝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오고 나중에 만약에 소송이 걸리고 되면 그때 이제 변호사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간 앞이랑 뒤랑 말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 그 수사 조사 이런 걸 받기 전에 이제 먼저 가이드를 받아놔야지 앞에서부터 이제 좀 일관된 주장 같은 거를 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만약에 소송을 걸리게 된다 그러면은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을 걸려고 할 때는요? 소송을 걸려고 할 때는 요거 그때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소송을 거는 거에 이제 좀 좋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또 의료기기 나 욱해라고 소송하는 거는 우선 차후에 얘기를 하고요. 이제 뭐 주변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한다거나 그 맹인 안마사가 침을 놓고 있다거나 뭐 이런 돌팔이 의료 행위를 소송하고자 할 때도 이제 협회에 연락을 주면은 저희가 이제 상황 파악, 뭐 지부에 연락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부에서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뭐 협회에다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저희가 나가서 채증을 하고 증거 확보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불법 의료 행위를 이제 고발을 해야지. 이제 무작정 고발하면은 당연히 시정조치 나오거나 뭐 별무처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채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채증 그거 솔직히 되게 스트레스 받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기에 이제 어렵다고 생각되거나 뭔가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이게 잘못된 행위를 막 하고 있으면은 이제 협회에다가 우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어쨌든 가능한 최대한 이렇게 대신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조회사님 모신다고 해서 질문 좀 받아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우리는 왜 김앤장 안 쓰냐 이 말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나요 우리?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김앤장 되게 쓰고 싶거든요. 아유,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김장 하나. 근데 잘한대요, 잘하게. 그런데 제가 직접 김앤장이랑 아직 컨택을 해보거나 하진 않았고요. 제가 여기 협회 들어온 다음에 뭐 새로 이렇게 큰 소송이 들어가거나 하진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법무법인을 만나진 않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들의 연장선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던 파트너 법무법인들은 좀 만났지만은 그래서 아직 제가 김앤장이랑은 만나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전에 듣기로는 김앤장에서 양한방 의료기기 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수임하지 않겠다라는 뭐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앤장은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양방 애들도 못 쓴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러니까 풍문. 풍문이죠. 풍문. 어디서 들었는지 그렇죠.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추측하지 않나 요 정도로. 예. 누군가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꿈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 건 관련 중요한 소송이 잡히면은 한번 뭐 미팅해보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를 수임해야 될 상황이 오거나 그럴 때 한번 김앤장도 만나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이기고 싶으니까 맨날 진단 얘기만 나오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회원들이 가져본 거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협회 들어와 보시니까 직접 보시니까 조금 어떠세요? 직접 와서 보니까 원래도 제 협회 임원분들 진짜 열심히 하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가정과 업장을 거의 내팽겨치고 한의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면 좋은데 소통할 시간이 없는 임원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고 쉼터도 잘 못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그분들 따라 저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단 말 100%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퇴근하고 와서 팟캐스트 녹음한다고 또 이렇게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진짜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전선우 이사님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지금 오시자마자 상근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애기도 눈에 어른어른 거리실 텐데 이렇게 또 와서 또 인터뷰 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해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협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원래 진짜 이렇게 막 나서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좀 제가 막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좀 이렇게 저희한테 어떤 소송에 대한 경우들 조금 우리 회원분들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쨌든 조금 더 대처를 한다든지 또 한의계가 이런 좀 방향으로 소송도 접근하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집도 서울에서 지금 거의 정반대 쪽이신데 이렇게 먼 걸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 이렇게 전선우 이사님 떠내보내면서 저희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팟캐스트의 Q&A 코너죠. 지혜롭게 물어봐도 어리석게 대답하는 시간 현문우답입니다. 예, 지난 4화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 또 한 분 재밌다 칭찬해 주셨는데 조회수는 나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는 건가 너무 긴 건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가 어쨌든 방법을 좀 바꿔보기로 했어요. 청취자님의 의견 바로 받아들여서 유튜브만 하지 않고 팟빵에도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팟빵에서 신승재 팩트폭행 검색하시면 바로 편하게 팟빵 앱으로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클럽도 개설했습니다. 팩트폭행. 그래서 회원분들하고도 편하게 소통도 좀 하고 저희들 페이스북 통해서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준비해 놨고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전체 공개로 업로드 해 놨기 때문에 신승재 팩트폭행 검색하셔서 채널 구독해 주시면 바로바로 업로드되는 내용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녹음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 정말 이렇게 한의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그런 정보 제공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회원들한테 정말 유익할 수 있는 학술적 정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법제이사님 불러서 얘기했던 소송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또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혼내고 때려도 반갑다고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여러분들의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